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역사 시간입니다. 3학년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개화기 신문물의 수용입니다. 뭐라고요? 개화기 신문물의 수용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쓰지 잘 않던 말이 이제 개화기란 말인데요. 우리가 개항을 하고 나서 쭉 개화 정책을 펴게 되죠. 그 시기를 우리가 개화기라고 부릅니다. 일제강점기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를 개화기라고 부르는데 그 시기에 있었던 신문물, 새로운 문물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주저리 설명할 것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표가 학습지에 표가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교과서 내용은요. 교과서 34에서 35페이지가 되었고요. 학습지는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첫 번째 신문물의 수용이죠. 주제가 첫 번째 신문물의 수용입니다. 자, 개항을 하고 나서 개항 이후에 우리 조선은 어떻게 했다? 서양과 그리고 교류하면서 다양한 뭐를 가지고 오게 된다? 여러 문물을 수용하게 된다. 우리가 근대적인 것들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여러 문물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첫 번째 뭐가 있다? 전신이라는 게 있다. 전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전화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문자도 쓰고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그게 없을 시기에는 먼 곳을 연락하려고 하면 전신이라는 걸 이용했어요.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를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또 더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도스도돈도스도돈도 이렇게 해가지고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것은 기역, 이것은 이것은 미음, 이것은 뭐 지읒, 이것은 해서 감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해독을 해가지고 감자라는 게 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해독을 하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 전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신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도입된 건 1884년인데 이건 국내 최초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하고 부산 사이에 최초로 개통됐고요. 국내 최초는 한성과 어디를 연결하는 인천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신망이 구축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대충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이거 지울게요. 자세한 내용은 안 적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 전신은 왜 많이 만들어졌냐면 예전에 같으면 내가 조선에 있으면서 일본이나 조선에 있으면 청나라나 아니면 조선에 있으면서 같은 조선에 있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식을 전달하려고 하면 편지를 막 가지고 가는 파발, 막 말 타고 가는 파발, 저 걸어서 가는 보발, 그리고 봉수 뭐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신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너무 긴 거리를 아주 먼 거리를 어떻게 한다? 짧은 시간에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조선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목적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신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딱 느낌이 오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기를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전기를 썼던 곳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서 최초로 전등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전차. 선생님이 전차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서 앞에서 찍어볼게요. 자, 전차 보입니까? 전차 종로, 당시 서울 종로의 전차 주차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중에 복식사의 복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아직 머리가 길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양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게 전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차는 최초로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서대문과 그리고 청량리 사이를 최초로 청량지가 아니고 청량리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전차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전차하면 여기 또 하나 교과서에도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선생님이 못 찾아서 교과서에 이렇게 보면 보입니까? 여기에 위에 전차 위에 글씨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로이히 도루오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거꾸로 여기서부터 오르도 히이로라고 읽어야 됩니다. 과연 오르도 히이로가 무슨 뜻일까? 오르도 히이로가 무슨 뜻일까 하면 이건 광고예요. 광고. 우리 지금도 버스나 이런 데 광고가 붙어 있잖아요. 지하철에도 광고가 있고. 그럼 오르도 히이로가 뭘까? 오르도 히이로. 이거는 일본식 발음인데 old hero, old hero, 늙은 뭐 영웅이란 뜻의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 뭐였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담배의 상표였어요. 담배 상표. 그러니까 전차가 있으면 전차 위에다가 뭘 한 거야? 상품을 광고하는데 그 당시 거기 적혀있는 오르도 히로 그거는 담배를 광고하는 그런 상표였다. 그래서 참 그 새로운 우리가 그 전에 조선 시대의 역사하고는 조금 다른 개화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형태의 역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 네 번째 좀 중요한 거는요. 철도. 우리 기차 있죠? 기차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철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 철도는요 경인선이에요. 경인선이라고 해서 산성 서울에서 어디까지? 인천까지. 이 서울 근자잖아요. 서울에서 인천까지가 최초 개통이고요. 그 이후에 뭘 만든다? 경의선 그리고 경부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경의선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서울에서 어디부터? 의주인데 우리가 신의주라고 그러죠. 신의주. 그래서 서울 경자의 의자 경의선이고요. 이거는 알다시피 서울과 부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철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신문도 만들어지게 돼요. 신문. 그전에는 없었던 신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신문을 만들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방문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신문을 만드는 방문국을 설치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한성순보라는 것을 발간을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무슨 땡땡일보 있죠. 일보는 뭐냐면 매일 신문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날의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날 신문이 이제 나온다는 뜻인데 순보는 뭐냐면 바로 이 순자가 무슨 순자냐면 열흘 순자예요. 열흘 순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는 언제 한 번 나왔다? 열흘에 한 번씩. 그 당시 수준으로는 열흘에 한 번씩 나왔던 한성순보를 만들었던 곳이 어디다? 방문국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는데 이때 광해원이라고 하는 뭐다? 서양식 병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양식 병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요즘에도 한의원하고 그 일반 서양식 병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서양식이죠. 그런데 한의원하고 일반 병원하고 우리가 가면 똑같은 병을 놓고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원인을 찾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죠. 근데 이제 한의학도 물론 여러 가지 고치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하고 일반적인 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방법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암이 생겼어. 만약에 암이 생겼을 때는 한의학에서 잘 못 고쳐요. 왜? 한의학에서 침을 놓고 뜸을 뜨고 뭐 약을 먹고 하는 수준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미 암세포는 막 자라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냅두면 안 되잖아. 그때 서양식 의료가 필요해. 뭐 한다고? 착 잘라내는 거. 수술,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서양식 병원이었어.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을 어디에서 할 수 있었다? 이 광해원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광해원의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이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보이나요? 건물은 서양식 건물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 했다? 특히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샥샥샥샥 외과적인 수술도 잘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갑신정변 당시에 민영이라는 사람이 급습을 당해가지고 막 하고 왔을 때 그때 알렌이 척척척척 해가지고 수술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우리 영선사 기억납니까? 청나라에 보냈던 사절단 영선사로 갔던 김윤식 사절단 1단이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 뭘 설치했었죠? 그렇죠. 비기창을 설치했다. 여기서 근대 무기를 제조하는 이런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8번째 화폐는 뭘까요?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제 예전처럼 수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를 이렇게 팡팡팡팡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전환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편 업무는 어땠다? 우정총국 그때 설치했었죠. 우정총국 설치했는데 한지 얼마 안 돼서 축하 파티 하다가 뭐가 일어나고 있어? 그렇지, 갑신정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 우정총국이 업무를 중단해버려. 그러다가 언제 다시 우편 업무 나오죠? 그렇죠, 을미기에 가면 다시 우편 업무를 재개하게 되죠. 재개한다. 까지 하도록 되겠습니다. 몇 가지 아까 얘기하면서 보여주지 못했던 사진들을 보여줄까 하는데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기차의 모습이에요. 기차. 요 기차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증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증기기관이 뭐예요? 그렇죠. 석탄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증기가 나오면 그 증기를 가지고 척척척척 해서 어떻게 된다? 기차가 가는 거죠. 동력으로. 그 기차가 그 동력으로 가는 거예요. 증기기관의 동력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차 소리를 내라고 하면 칙칙폭폭 칙칙폭폭 뿌뿌 칙칙폭폭 칙칙폭폭 뿌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에 가보세요. 지금 다니는 기차들이 전부 다 칙칙폭폭 뿌뿌 하면서 갑니까? 안 가죠. 그런데도 우리는 기차의 대명사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뭐다? 증기기관을 떠올립니다. 여기 뿌뿌 하고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칙칙폭폭하는 이런 기차가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보여줄게요. 다음에 선생님이 종이에 안 나오는데 여기 당시 전화의 모습도 여기 있습니다. 자, 맨 왼쪽에 받는 사람 있죠? 오른쪽에 중간에 어떤 여인이 또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통화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 벽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여기다 대고 말을 하고 듣는 건 따로 이렇게 있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기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전화 교환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환수. 지금은 전화를 하면 띠띠띠띠 이래갖고 따라랑 해가지고 전화를 내가 만약에 내가 갑돌인데 말숙이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 갑돌이가 말숙이한테 전화를 할 때 말숙이 번호가 뭐지? 띠띠띠 누르가지고 바로 전화를 하면 말숙이 여보세요 하고 받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중간에 교환수가 필요했어요. 뭐냐 하면 전화통이 있으면 전화기에 바로 전화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화기를 막 거기 손잡이가 있으면 막 돌려. 그럼 전화가 걸려. 그 전화가 누구한테 걸리냐 하면 이 교환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교환수가 받아요. 예, 누구한테 연결해 드릴까요? 말숙이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럼 말숙이한테 꽂아주는 거야. 그러면 말숙이한테 전화가 띠링 울리면 그때 전화를 받는, 이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전화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겠죠. 또 아까 선생님이 우편을 얘기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우편 업무를 했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체부들이 있었겠죠. 여기 보입니까? 요 사람이 그 당시에 우체부였습니다. 옷은 이런 옷을 입고요. 옆에 가방 보입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편지들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머리에는 갓 같은 거, 뭐 패링이 같은 거 쓰고 입에는 긴 장죽, 담뱃대를 물고 있는 아주 굉장히 신기한 모습으로 있는 이 우체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뭘 찍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뭐였습니까? 근대 문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의 마지막 황실의 모습인데요. 왼쪽에서부터 영친왕, 그리고 왼쪽에서 두 번째가 순종,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종이고요. 오른쪽에 순종효왕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소설이나 드라마로,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누굽니까? 덕혜옹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실도 뭘 찍었다?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라고 했는데 웃긴 이야기 하나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단발령을 하면서 이제 단발령이 은밀개혁으로 실시가 될 때 자신의 머리 긴 마지막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으러 갔다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사진 찍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소문이 이 사진을 찍어갖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이 내 모습을 찍는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뭘 가져간다? 내 영혼을 쏙 빨아가는 거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내 모습이 내 영혼을 쏙 빨아가고 갔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난 절대 사진을 안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잘 몰라서 생긴 우스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근대적인 시설의 발달은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을까요? 그렇죠. 편리함이 생겼습니다. 편리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신문물이 수용될 때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특히 이 철도라든지 그리고 이 전기, 전신 이런 것들 그리고 전차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서양이나 일본,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그냥 야 너희는 진짜 어떻게 전기도 없냐 철도도 없냐 불쌍하다 이거 해 너가 도와줄 테니까 이거 설치해 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해 이거 이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듯이 해준 건 분명히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였냐면 바로 열강의 침략적으로 이용되었다. 침략적으로 이용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철도나 전신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조선의 상황을 신속하게 자기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전신을 놔주고 사실 우리 그 열강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물자를 많이 빼가고 자원을 침탈해가기 위해서 철도를 만든 것이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 편리하게 사실 있으라고 만든 건 아니었죠. 그래서 편리하긴 했지만 열강의 침략 도구로도 이용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발달은요 생활 양식의 발달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생활 양식이 어떻게 된다? 생활하는 모습이 양식이 변화하게 된다. 크게 우리가 생활 양식을 이야기할 때 의식주로 구분해서 얘기하죠.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 사는 집 있는데요. 의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뭘 많이 입겠습니까? 사람들이 양복을 많이 입는다.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한복은 점점 어떻게 된다? 한복은 간편화된다. 대량화된다. 이제는 막 치렁치렁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한복을 안 입고 간편하게 바뀐 한복을 입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뭐 한다? 잠옷이라든지 쓰개치마라든지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남자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밖에 외출할 때 이렇게 확 뒤집어 쓰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오히려 뭘 많이 한다? 양장이라고 하는 서양식 옷을 많이 입게 된다. 그리고 단발령을 통해서 머리 모양이 바뀌니까 머리를 한번 자르면 주기적으로 잘라줘야 되죠?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그렇죠. 이때 새로운 직업인 이발사라는 직업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 자,
선생님 여기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지 싶은데요. 자, 잠깐만요. 어디로 왔지? 선생님이 프린트한 거를 출고한다네요. 선생님이 출고온다고 했는데 아하, 선생님이 프린트를 안 해가지고 왔네요. 다음 시간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보면 한복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이처럼 서양식 옷인 양장을 한 사람도 있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외국 음식이 어떻게 된다? 유행하게 된다. 그래서 서양식 방식으로 이제 과자나 빵, 케이크, 커피, 홍차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커피를 우리가 가베 혹은 가비다 라고 이제 하게 됐고요. 양탕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탕국이라고 하면 이제 탕약, 약할 때 시커먼 약 있죠. 그것처럼 생겼잖아요. 커피가 시커멓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탕국이라 해서 양탕국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종이었습니다. 이 고종이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베 혹은 가비다 혹은 양탕국이라고 불렸던 커피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 그 당시 손탁이라는 여성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이 커피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호떡이나 만두와 같은 중국 음식들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초밥, 우동과 같은 일본 음식들도 이 시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어서 건물에 있어서는요 어떤다? 서양식 건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문이라든지 우리 대표적인 건 뭐냐면 하면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은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 가도 있죠. 정동에 가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궁궐이에요. 궁궐. 근데 궁궐에 이런 곳이 있다. 우리가 조선의 궁궐, 경복궁 같은 거 생각하면 기와집에 단청이 있고 나무로 만든 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양식 열주 양식, 돌기둥 양식이 되어 있고요. 대리석, 그리고 앞에 뭐도 있습니까? 정원도, 분수대도 이렇게 있고. 여러분 지금 가도 사실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경복궁 같이, 창덕궁 같이 이런 조선 전통의 궁이 조금 이제 다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덕수궁을 한번 가보기를 권유합니다. 어쨌든 독립문이나 석조전 그리고 명동성당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서양식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항장을 중심으로 뭐가 많이 등장한다? 일본식 목조주택. 일본식 목조주택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서양 주택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도 이제 일본식 그 집하고 결합이 된 좀 독특한 모양의 한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대구에도 근대 골목이 있지만 우리가 이 개화기에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던 곳에 보면 그 근대화 골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하고 가까운 데는 포항의 구룡포에 가면 근대 골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인이 살았던 그 목조 주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먼 데로 가면 저희 전북 군산에 가도 근대화 골목이 이렇게 남아 있고 일본식 주택이 이제 원형을 갖추고 있는데 가까운 포항의 구룡포 근대 골목도 한번 가보기를 바랍니다.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문화적인 양식을 봤을 때 새로운 문화가 등장해서 유행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무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문화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조금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35페이지에 주제 탐구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교과서 35페이지에 주제 탐구를 보면 철도가 가지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생님이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 늦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 근대 문명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철도의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동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활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어지게 된다. 내가 원래 여기서만 돌아다니면 여기서만 하루에 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차를 타면서 이만큼 내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생활권이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대적인 시간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몇 시에 일어나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해 뜰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닭이 울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다가 뭐 한낮에 더우면 잠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와서 밥 먹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자고, 또 그 다음날 닭이 울면 일어나고,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지금 우리 같이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근대적인 시간 개념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기차는 땡 하면 출발한단 말이에요. 땡 하면 출발해. 사람들이 그래서 시간 어떻게 해야 돼? 촉박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근대적인 아주 정확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차를 놓치면 안 되니까 항상 기차역 앞에는 뭐가 크게 서 있다? 시계탑이 서 있다. 그래서 이 기차와 기차역, 그리고 기차역 앞에 서 있는 시계탑은 굉장히 근대 문명의 대표적인 표상이다라고 볼 수가, 징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가부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사람들의 개념 속에 신분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는 양반 출신, 너는 일반, 너는 백정 출신, 이런 게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 양반 출신이든 백정 출신이든 아니면 일반 사람이든 간에 기차를 탈 때는 어른이면 다 똑같은 뭘 내야 돼. 요금을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이 주제 탐구를 가지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댓글로 뭘 남겨야 할까요? 그렇죠. 철도가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본문과 자료를 읽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사의 두 번째 이야기인 근대의식의 성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안녕.